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원래 선고가 잡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오늘 오후 2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뒤에 선고기일이 잡혀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을 했고요. 오늘 재판관들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오쯤에 헌법재판소가 이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냈는데요.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이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린 건데요. 사실상 최대행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당사자의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는 별도로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청구한 거였는데 이것도 오늘 선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연기됐고요.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마은혁, 정계선, 이 조한창 재판관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국회는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선출안을 송부를 했고요.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을 했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를 했습니다. 이후에 1월 3일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간의 어떤 권한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을 침해당했다라고 청구한 거고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서 국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라는 주장이 주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임명하지 않아서 국회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서 좀 법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측은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자기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이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쟁점 가운데 하나가 여야 합의 여부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한 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한 상태였고요. 지난달 20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있었죠. 최대행 측은 이때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오랜 관행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만 재판관 후보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임명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회 측은 여야 재판관 추천 공문, 이 공문을 근거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고요. 최 권한대행이 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변론을 한 번 더, 앞으로 어떻게 몇 번을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고요. 만약에 선고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이경국 기자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이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강제로 임명을 해야 한다거나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헌재 공보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 법률과 헌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것일 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면서 강조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선고가 예정돼 있을 때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었죠.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해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보면 기재부 같은 경우 선고가 나오면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 절차를 거치겠다. 그래서 방침을 정하겠다라고 했고요. 정부 관계자도 헌재 선고 취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입장까지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인용 결정이 됩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현재 이 8인 체제에서는 3명이 반대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9인 체제가 될 경우에는 3명이 반대해도 6명 이상이 찬성을 한 만큼 탄핵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마은혁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배경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